나른해지기 쉬운 봄. 몸은 천근만근 무기력하고 심한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갑상선의 이상 신호일 수 있는데요. 계절의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춘곤증이라면 괜찮지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피곤함에 시달린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잘 발생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습니다. 최근 갑상선 기능의 문제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전 연령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도 앞쪽과 목 후두에 걸쳐 나비 모양으로 자리해 있는 갑상선. 우리 몸의 대사 속도와 에너지 밸런스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갑상선 질환에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기능의 문제와 함께 갑상선 결절, 갑상선 암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지만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갑상선 질환의 모든 것,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패 모양의 샘이란 뜻으로 이름 붙여진 갑상샘.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신호를 받아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갑상선은 목 앞 중앙, 후두와 기관지 앞에 위치하며 앞에서 보면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에 따라서 대사의 정도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이 추워진다든지 맥박이 느려진다든지 땀이 덜 난다든지 체중이 찐다든지 이런 식의 대사가 느려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면 열이 난다든지 맥박이 뛴다든지 배변이 느려진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땀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이제 갑상선 항진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상선 질환은 바쁜 생활로 일과 휴식의 불균형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항시 노출되어 있는데요. 특히 갑상선 질환은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5배에서 5배 이상 높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암은 여성이 남성의 4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5.3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2.5배 많았는데요. 생리나 임신 등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변화가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운동 부족 등을 들 수 있고요. 거기에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과 기타 환경적인 원인으로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갑상선 질환이 발생합니다. 서너 집 건너 한 집꼴로 발병하며 국민 질병이 된 갑상선 질환. 갑상선 호르몬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 인구 1000명당 2.8명의 유병률을 보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5.9명으로 이 중 남성이 5.2명, 여성이 26.8명을 차지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는 양에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줄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이제 갑상선에 염증이 오게 되면 갑상선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갑상선염이 왔을 때는 기능 저하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상선에 혹 같은 게 생겼을 경우 갑상선 결절 혹은 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혹은 적게 분비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적으면 추위를 많이 타고 행동이 느려지며 체중이 늘어나는가 하면 심박수가 줄어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많으면 몸에 열이 많이 나서 덥고 땀이 많이 나는데요. 체중이 줄어들고 심박수가 늘어나게 되는 등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이 발생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무조건 높다고 항진증은 아니고요. 낮다고 저하증은 아니고 이게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서 그게 이제 조금 많이 벗어나야 되고요. 그런 이제 관련 증상들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면서 그런 이제 호르몬 증가치가 커야 되거든요.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다 항진증이고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저하증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호르몬 변화가 확실히 있으면서 이제 관련 증상들이 동반됐을 때 이제 기능 항진증, 기능 저하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에는 발병 질환이 다양해서 쉽게 헷갈리고 또 잘못된 오해도 많은데요. 갑상선 결절이 생기면 무조건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모두 다 암은 아닙니다. 갑상선 결절을 수술로 제거할 경우 수술에 따른 부작용, 호르몬 결핍에 의한 2차적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있을 경우 초음파로 충분히 평가한 이후에 꼭 필요할 경우 새침 흡입 검사를 하여 암이 확인됐을 때만 수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같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오래가면 갑상선 암에 걸린다고도 하더라고요. 원장님 사실인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세모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갑상선 암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보면 갑상선 저하 환자 중에서 갑상선 저하된 호르몬 상태가 유지됐을 경우 갑상선 분비 자극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될 수 있고 이 갑상선 분비 자극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갑상선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장기간 경과 관찰했을 때 갑상선 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3배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런 체중 감소와 가슴 두근거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20대 후반 여성. 제가 요즘 들어 좀 일상생활을 할 때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그다음에 2달 동안 체중이 5kg 정도 감소하고 불편하죠. 일단 계속 두근두근 거리니까 제가 뭐 좀 심장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배변 횟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업무를 보면서 화장실을 좀 자주 가야 되는 게 좀 불편해요. 검사해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의심되는 환자. 먼저 혈액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측정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의 혈액 내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정상보다 낮게 측정됩니다. 또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신체의 변화도 체크하는데요. 특히 식사량과 관계없이 갑작스런 체중의 변화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경우 호르몬 문제로 인한 2차성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칼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뼈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움직이시거나 말씀하지 마시고 계세요. 골밀도는 주로 고관절 부위와 척추, 허리뼈에서 측정을 해 가장 낮은 골밀도를 보이는 부위의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 20, 30대에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 진행도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 기능의 저하가 있으면은 다른 대사적인 요인에 의해서 칼슘이라든지 골 관련 호르몬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절절제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없기 때문에
칼슘 대사 관련 저하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에 따른 2차적인 골밀도 감소, 골다공증 유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뭐 체중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땀이 많이 난다든지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것 같고 좀 그러세요? 약간 땀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냥 밥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갑상선 진단을 위해서는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신체 변화 등 자세한 병력 청취와 함께 신체 진찰이 중요한데요. 전반적인 갑상선 형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일단 여성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것들 변화에 따라서 조금 갑상선 호르몬 분비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 보통 저하증 같은 경우는 폐경기 이후 여성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봤을 땐 그런 이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감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 갑상선의 형태와 내부 구조를 알아보는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한 갑상선 기능 검사가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을 진단하는 기본 검사였다면, 초음파는 갑상선 결절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데요. 갑상선 결절의 경우 가장 흔한 내분비 질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인 20에서 40%에서 발견되고는 있지만, 이 중 손으로 만져지는 경우는 20%에 불과해서 초음파를 통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상선 초음파의 가장 큰 목적은 갑상선의 결절 혹은 혹이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혹이나 결절의 모양, 크기, 위치, 양상에 따라서 악성도가 높을지 낮을지가 구별되기 때문에 초음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악성도가 높은 걸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세침 흡입 검사를 해서 암인지 여부를 감별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나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좀 규칙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많이 잘 챙겨 먹으려 하고, 운동이 중요하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수분 섭취라던가 기초 면역력 관리를 하려고 좀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의 경우 국내 암 발병률 1위를 기록하는 악성 종양으로 한 해 3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데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세침 흡인 세포 검사로 조직 검사를 하고 암으로 진단될 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암 수술은 암의 종류와 크기, 환자의 나이,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 범위, 림프절의 전이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요. 암이 있는 쪽 옆만 제거하는 갑상선 옆 절제술, 결절의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저위험군 환자에게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상선 전부를 제거하는 전절제술은 남아있는 갑상선에서 암이 재발할 가능성을 낮추고 발견되지 않았던 다발성 암도 함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분을 대체해줘서 호르몬 기능을 맞춰주면 되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 자체가 큰 부작용들이 없기 때문에 호르몬을 추적 관찰하면서 장기 복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갑상선 저하 약제, 항갑상선 약제를 사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크기나 기능 항진증이 과할 경우 수술이라든지 추가적인 처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내분비 기관인데요.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는 만큼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의 노출이 취약해지고 체온이나 맥박 같은 불안정을 유지해서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는 역시 면역 기능 관련해서 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안구 돌출이나 목 돌출 같은 미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갑상선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갑상선 기능 강화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항암 효과가 뛰어난 양배추와 토마토, 면역력을 높여주는 브로콜리와 홍삼은 갑상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되죠. 갑상선 결절이나 암은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다른 암이나 결절에 비해서 위험도가 낮고 결절이나 암이 수술로 이루어졌을 경우 세포 타입에 따라서 악성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의 추적 관찰과 권유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면 큰 문제 없이 정상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휘자로 인체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갑상선.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발생하면 신체 균형이 무너져서 다양한 질환을 초래하는데요. 너무 많이 분비돼도 또 너무 적게 분비돼도 안 되는 갑상선 호르몬.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갑상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